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베란다 높이 95cm, 키 175cm, 베란다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담배를 피울 경우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서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고법 2018라 10263호, 대전지법 2017 가합 10203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소재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피고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 현대해상 등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을과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이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다, 망인이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경도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진료 당시 특별한 충동성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에 대한 면담 기록지에는 망인이 자살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위 면담 기록지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우울증 등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잠을 자다 추워 잠에 깨어 거실로 가보니 거실에 있어야 할 망인은 보이지 않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어 망인이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 같아 119에 신고하였고, 저는 망인이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망인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조사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망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음주 문제 및 배우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료에 대한 면담 기록지, 망인이 작성한 아버지 학교 수료소 가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 망인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우울증 약 또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술도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이 술과 약을 과다 복용해서 그런지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추락한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난간에 기대서 담배를 피려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틀에서 난간까지의 높이는 약 95cm, 베란다 바닥에서 난간까지의 높이는 약 126cm인데 망인의 키는 약 175cm이고, 망인이 평소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연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피웠을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이 난간 밖으로 추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망인과 원고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건물 세입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망인이 귀국하였다. 세입자가 동업 문제가 생겨 식당 운영을 엉망으로 하여 이후 식당 임대 문제로 망인이 힘들어하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망인은 자신의 식당 임대 문제 및 우울증 등 지병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건물 문제로 귀국하긴 하였으나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임대한 건물의 세입자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ABL 생명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4계약은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에서 피보험자가 추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의에 의한 자살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망인은 이 사건 제4계약 책임개시일 1989년 1월 11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 2월 11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4계약의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인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해도 이 역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단의 보충.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외래성과 사망의 결과 사이인 인과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의 피보험자의 우연성 입증 여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우연성에 관한 사정을 봅니다. 망인은 평소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과음한 상태였고 사고 당일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창틀에서 베란다의 높이 95cm와 망인의 신장 175cm를 고려하면 베란다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담배를 피울 경우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이 가능하였습니다. 망인이 추락한 장소 근처에서 평소 망인이 피우던 담배와 같은 종류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우연성도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피고들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들이 입증 책임을 지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도 없습니다. 망인이 평소 배우자인 원고와 갈등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갈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 자살할 정도의 급격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망인은 평소 글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서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 무렵 망인에게 자살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당한 재산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 직후 원고가 망인이 뛰어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으나 이는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추측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자살이라는 내사 결과도 원고의 위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다가 타살이 아니어서 내사를 종결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진술이나 경찰의 내사 결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 및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